네, 자, 오늘 저는 일단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그래도 낙폭을 꽤나 많이 줄였네요. 4포인트, 4.96포인트 정도 지금 빠진 상태로 장이 마감하는 듯한데요. 자, 오늘 이래저래 장이 나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최악의 상황은 피해가는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마감을 해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런 어려운 장에서 많은 멘토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질문들을 주시면 저희 멘토분들이 2부 내내 이걸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3일의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속에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면서 1960선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소비지표 호조 속에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또 한 번 부각되면서 4일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뚜렷한 매수 주체 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장성택을 사용했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경협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96포인트 하락한 1962.97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매도한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했죠. 외국인은 2,700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72억 원, 1,795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26포인트 오른 495.9포인트로 출발했지만 곧 방향을 꺾어 하락 반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 끝에 결국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7포인트 하락한 494.3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기관만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66억 원 매수, 개인은 50억 원 매도, 외국인은 12억 원 매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역외 환율 상승을 반영해서 전날보다 1원 50전 상승한 1,052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호조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연내 테이퍼링이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는데요.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60전 상승한 1,052원 6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FOMC를 앞두고 단기 모멘텀이 없어 달러 지지력이 유지될 것이며 물량 부담은 달러 상승을 제한하지만 추가 하락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안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선임 멘토의 목표 달성 현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15.0%, 15%를 달성했던 금호 타이어를 필두로 해서요, 잘들 달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윈스테크넷이 8.4%까지 올랐죠. 에스코넥도 그 뒤를 잇고요. 네, 하림이 최고 수익을 달성했더랬습니다. 20.8%입니다. 네, 그 밖에 한국콜마 등 세 종목도 모두 너끈히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김선임 멘토의 실력입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오전장보다 훨씬 양호하게 잘 마쳤습니다. 잘 좀 버텨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외인들 수급은 아직 재미가 없어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수급주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수급이 좀 좋더라도 좀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나 보면요. 손절 치고 나간 종목도 수급이 좋았던 종목,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인들이 좀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약간 다르게 좀 생각해보자면요. 장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도 다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조금 수익이 안 나고 있고 목표가를 안 가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셨죠? 같이 조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계속 좋은 수익 내드릴 겁니다. 꾸준하게 저와 같이 호흡 맞추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상담 문자를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벌써 3시에 딱 보내주신 분들이 2명이나 계세요. 자, 어떻게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종목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매수하신 가격 단가는 보내주십시오. 너무 이제 그냥 종목 이름만 보내주신 분 가끔 계시는데 애매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거고요.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분들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번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0분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30분까지입니다. 천천히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2개 와 있는데요. 이 종목 보고서 오늘 얘기 바로 할게요. 자, 한일이아입니다. 먼저 한일이아가 와 있어요. 한일이아 보겠습니다. 자, 한일이아 지금 방금 이 한일이아 나가기 전에 다른 종목 나갔나요? 안 되는데. 자, 한일이아 보겠습니다. 오늘 1% 정도 빠졌는데요. 어제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졌어요. 매수가가요. 17,400원이시고요. 50%시래요. 6609님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상담해 보겠습니다. 자, 더 매입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한일이아를 보려면 다른 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만도 좀 볼게요. 만도도 보고, 많이 올랐네요, 오늘. 현대오비스 보겠습니다. 현대오비스는 소포. 다른 것도 볼까요? SL, SL 같은 경우도 이렇고요. 좀 작은 종목 볼까요? 상신 브레이크도 살펴볼까요? 크게 빠지진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부품주들이 빠지지 않고서 버티는 모습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건대, 조금만 오늘 수급이 도와줬다면, 어제에 이어서 도와줬다면 매수해도 괜찮다는 판단이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관들 4일 연속 매수 들어오네요. 4일 연속 매수인데 주체가 어디죠? 연기금 매수네요. 보시죠. 연기금 바닥에서 잡아줍니다. 제 판단에는요. 참고하시면 돼요.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굉장히 조금 양호한 바닥권 라인 점점 잡혀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셨죠? 꼭 좀 참고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온쿠첸이 왔습니다. 리온쿠첸인데 매수가가 6,300원이시고요. 95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리온쿠첸. 바닥권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죠? 자, 리온쿠첸이 10월 달에 떴던 이유가 뭐였죠? 네, 중국의 국경제 관련해서 한국에 놀러 온 다음에 밥솥을 사들고 갑니다. 자, 쿠첸이 있고요. 쿠쿠가 있어요. 자, 쿠첸 같은 경우가 또 점점 쿠쿠의 그 밥솥 시장 점유율을 잡아가고 있다고 해요.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쿠쿠는 또 아니라고는 하죠. 자, 그래서 걱정 마시면 되고, 리온쿠첸 같은 경우가 또 있나 보네요. 방금 사인 주셨는데 7,000원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같이 조금 봐드릴게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건데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느낌을 말씀드리냐면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120선 아래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단기 횡보가 보이고 있고요.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은 조금 밀렸네요. 주봉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저도 일봉상 살아있는 부분이 좀 체크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는 끝났지만 다음 주부터 해서 시장 상황이 FOMC 회의 이후부터 해서는 조금 양호하게 흘러갈 측면이 높거든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 나타나줘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기대해보자는 흐름입니다. 자, 수급 볼게요.
수급을 보는데 외인들이 조금 그런 시점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외인들 4일 연속 매수가 조금 들어와요, 강하게. 한 달 동안 25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개인들 물량이 기간이 팔았음에도 많이 팔았음에도 조금이나마 좀 매도하는 흐름 자체가 있다고요. 기간만 들어오면 되네요, 기간만. 기간이 언제 들어올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수를 추가 매수 할 생각 있으시다면은 기간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한 7,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눈에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주에 조금 밀릴 경우에는요. 한 6,000 얼마죠? 6,100원 라인 잡아드릴게요. 6,100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바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 바닥 확인은 거의 좀 완료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죠? 걱정 마시고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너무 변동사항이 심해질 때는요. 다시 어디로 30분까지 문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달라 했죠, 제가. 네, 013-3366-0110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바로 또 다음 종목 상담하기 전에요. 종목을 좀 보고 제가 이따 상담 드릴게요. 자, 오늘장 수급 100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BS금융지주, 현대 하이스코, 한국 알콜이에요. 자, 그리고 유진테크, 네오이즈 게임즈인데 한국 알콜 눈에 좀 띄시나요? 연말 연시니까 뭐 송년회 많이 하고 술 먹어야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BS금융지주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2.6% 상승을 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시장 대비해서 잘 올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 수급에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수급창 보실게요. 자, 오늘 장에서요. 눈에 띄는 게 외인들이 7일 연속 강한 매도에서 매수세로 소폭 전환을 하는데 기간은 꾸준하게 8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매수의 주체는 투신과 보험과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볼 때 이렇게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최근에 샀어요. 그런데 차트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 부분에 매수했네요. 여기네요. 여기 매수했어요. 여기요. 거의 지금 평균 단가 부분까지 올려놨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수익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크게 볼게요. 올해부터 차트. 보자면요. 지금 또 라인 자체에 어느 정도 좀 바닥 라인이라는 인식이 잡힐 정도까지 보세요. 빠져 있는 상태. 그쵸? 느낌 오세요? 요런 라인 좋잖아요. 끌어올리는 거. 여기서 빠지면 빠지는 건데 다시 올려놨으니까 조금 더 상승 추세를 그려갈 가망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현대아이스코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차트가 여러분 보시면요. 이건 사야 돼. 이건 어떻게 사야 돼. 빨리 결제해야 돼. 이런 막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보실게요. 쇼핑몰 할 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니까 우리 홈쇼핑 광고 보다가 이건 사야 돼. 저건 사야 돼. 결제해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차트가 어떻게 보이세요? 쫙 밀리다가 다시 싹 올라갑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막 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빨리 따라와 이런 느낌이 나네요. 요거 차트에서.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도 기간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자, 기관들이야 매수를 이렇게 합니다. 5일 연속, 4일 연속 들어오다가 오늘까지 5일인데 갑자기 많은 물량을 싹 먹어주네요. 근데 어제보다 덜 올랐어요. 근데 오늘 15만 주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어디서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 기타 금융, 사모펀드, 국가 기타 다 샀어요. 싹 다 은행 빼고 다 샀습니다. 차트 흐름을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개콘 코너 중에 막 옛날에 막 따라와 막 이렇게 정주리치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좋은 종목입니다. 아셨죠? 꼭 좀 같이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 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차트 흐름을 보자면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수급주를 가지고 나왔지만 차트가 급등주 차트예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주가 흐름이 갑자기 쭉 튀어 올라갑니다. 그렇죠? 튀어 올라가요. 아까 뭐였죠? 하이스코 같은 경우가 거의 현재 이 수준이 여기까지 온 정도라면 얘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수급 열어볼게요. 자, 외인들과 기관이 같이 호흡을 맞춘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외인들이요. 언제부터죠? 11월 28일부터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매수, 연속 매수,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 4일 연속 매수. 연기금 매수 최근에 연기금이 오늘 29,000주 들어오네요. 많은 매수, 보험금 매수. 자, 연기금과 기관들이 외인들이 합작하는 흐름 자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4분기 최대 성수기다 보니까 조금 그 흐름에 있어서 같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걱정 마시고 이 종목도요, 관심 가지시고요. 오늘 역시나 차트 흐름에서 밑꼬리 길게 달린 모습 볼 때, 이쁘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판단이 듭니다. 비중은 대신에 작게 부탁드리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유진테크예요. 어제 좀 말씀드린 종목인데 수급이 오늘 좀 좋게 나왔습니다. 조금 저도 지금 오늘장 수급 아직 못 봤는데요. 궁금하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기관들 매수 잘 들어와 줬네요. 아직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 크다. 일단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자, 기관들 보면요. 지금 며칠째입니까? 보이세요? 반도체 장비주들 11월 26일부터 유진테크 같은 경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누가 투신, 연기금, 은행, 보험, 사모펀드, 국가 다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들 물량을 빼먹고 있고 개인이 지금 들러리 서고 있어요. 그쵸? 이 흐름 자체가 차트상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 맞다면요. 지금 이 고점 라인이잖아요. 고점 라인까지 왔잖아요. 뚫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는데 기관들 매수가 조금만 더 이어지고 외인이 매도 브레이크를 좀 잡아준다면 상승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모멘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던 거고 역시나 수급이 좋아서 오늘 또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죠. 자, 오늘 0.8% 상승을 했어요. 자, 네오이즈 게임즈를 가지고 나온 이유. 역시나 이 종목이 조금 게임주 치고는 매출 영업이익 대비해서 조금 싼 편이에요. 상당히 요즘 많이 싼 편인데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제 눈에 좀 보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어요. 제 느낌에 의하면, 제 판단에 맞다면. 자, 수급을 보자면요. 이 종목 사실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점유를 했습니다. 외인들만 사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외인들이 한 달 동안 18만 주, 20만 주 가게 매수를 했다고요. 기간은 거듭도도 안 보던 종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기관들이요, 지금 3일째 매수가 잡힙니다. 오늘 잡혔어요. 3일째 매수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인이 물량 매집 거의 완료된 상태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같이 가담하고 있는 흐름. 차트상에서 볼 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상승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강한 모습.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나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오전 10시에도 방송을 합니다. 차트미인주인데요. 최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손절을 좀 하는 종목이 있지만서도 그 종목들이 대부분 거의 다시 올라오네요. 좀 배가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나오거든요. 자, 역시나 오전장에도 수급이 좋고 단기 차트가 좋은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서 오전 10시 꼭 좀 같이 시청하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얘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자,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린다고 했습니다. 몇 분까지요? 네, 30분까지. 30분까지만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겁니다. 아셨죠?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네, 여러분, 네오이즈 게임즈예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네요. 자, 네오이즈 게임즈 들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가지고 나온 좀 이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추천을 드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서 진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은 영업이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N소프트보다 양호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한 외인 매수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이 드디어 가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흐름 중에서도요, 골드 크로스 돌파해주면서 16,500원 강하게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 흐름 자체가 나와줬다는 거. 자, 이 종목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주봉으로 볼게요. 조금 중기적으로 봐도 됩니다. 자, 주봉입니다. 2011년도 고점이 보이세요? 75,000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얼마죠? 17,000원입니다. 맙소사. 그렇죠? 엄청나게 빠져있어요. 네. 지금 현재 다시 실적 좋아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소멸되면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자면요. 조금 등락폭이 되게 크게 보일 수 있지만서도, 주봉으로 보자면요. 까마득히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가지고 나와갖고 수급이 돌아오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매수가 보겠습니다. 매수가는요, 17,100원에서, 일봉을 보겠습니다. 17,100원에서 17,600원 사이에 좀 매수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요, 18,500원으로 저는 곧 좀 한번 터치했던 라인, 이번에 뚫고 갈 것 같은데요. 터치했던 라인까지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역시나 또 한번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주에는요, 좀 더 좋은 종목, 아주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013-3366-0110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9567번님께서는, 김선윤 멘토님께서 이게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김선윤 멘토님께 좋은 일만 무지하게 많이 생기도록 이제 기도까지 해주신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애쓰는 저희 서울경제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주차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32.3%로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로 지금 내일장 팀이 오늘장 팀을 완전히 12월 1주차로는 눌렀군요. KTS는 15.2%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한샘도 13.6%, 그 밖에 동아원, 비상교육 등등 모두 잘 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팀에서는 한스바이오맨드와 이 종목들이 좀 그 손절가를 터치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손절가를 터치한 상태로 고정이 딱 돼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헤아리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32.3% 대 1.9%로 내일장 팀의 압도적인 승리로 12월 2주차는 결산이 됐습니다. 자, 양팀 간의 그동안의 대결의 결산을 해보면요. 10전 6승 4패로 내일장 팀이 이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슬아슬합니다. 아직까지도. 네, 12월 2주차 보겠습니다. 자, 어제 목요일까지의 종목들인데요. 매수가 미도달된 종목들이 어제 나란히 발생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오늘장 팀에서 4.6% 수익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여전히 잘 달려주는군요. 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김소희 전문가, 샘플러스의 정동훈 멘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준비하신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소희 전문가는 RT캐스트 준비하셨고요. 정동 멘토는 GST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기업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소희 전문가의 RT캐스트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RT캐스트라고 합니다. RT캐스트라는 회사를 많이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이번 달 12월 6일 날 그 기간 공모 청약률이 572.1대 1, 그다음에 공모가 8,500원으로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되게 생소하실 건데요. 이 독특한 이름을 가진 회사는 그 셋톱박스라고 하는 장비에 내장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셋톱박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셋톱박스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아날로그 TV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아날로그 TV를 쓰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셋톱박스라는 장비를 이용하면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죠. 이 디지털 방송은 그 셋톱박스는 디지털 방송만 수신하는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뭐 양방향, 그 쌍방향 TV 수신뿐만 아니라 뭐 시청자가 원하는 주문형 비디오 VOD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요새는 셋톱박스가 IPTV라고 해서 인터넷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티캐스트는 이 셋톱박스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 장비 안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미들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기억이 이렇게 남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를 미들웨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미들웨어는 이제 셋톱박스에 내장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프로그램, 솔루션을 만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로서 시장 점유율이 91%, 국내 시장 점유율이 91%로 국내 1위이면서 세계에서 5위의 그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상장되는 거래가 이뤄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좀 설명드리면 셋톱박스용 미드웨어로 90% 이상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그 CES라는 수신 제한 시스템으로 7.9%의 매출을 달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과거에 이제 지나왔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디지털 방송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연평균 한 10% 이상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티캐스트의 수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특히 이제 주요 국내 방송사에 과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위성과 케이블에는 100% 공급을 하고 있고요. IPTV 쪽에는 62%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뿐만 봐도 꽤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4.1%였다면 2012년부터 7.4%로 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 설명 들었고요. 자,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상장된 날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 6.5%가량 하락하여서 이제 공모가 대비 7,940원으로 장마감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왔거든요. 14년도 매출액도 아직 다 추계가 되지 않았지만 그 꾸준히 늘고 있고 그 2013년도의 영업이익 또한 이제 기대했던 예상치만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같은 유사한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돼서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그 매수가는 8,500원에서 9,500원 사이 꾸준하게 사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 13,800원으로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서 이렇게 하락했던 가격대인 7,940원으로 잡으셔서 대응하시면 수익을 좋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티캐스트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자, 다음은 GST 정동훈 멘토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GST라는 기업입니다. 다소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T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정화장치 이제 스크러버와 그리고 챔버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칠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 시안 공장의 수혜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제 시안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소리가 수개월 전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테스, 유진테크, 뭐 PSK 이런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이 굉장한 시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GST는 그런 시세를 타지 못하고 저평가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연초에 그러니까 1년 전 주가 대비 뭐 4,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GST는 뭐 저가 대비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4,000원대 주가였던 것이 아직까지 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황공장, 시장이 모르는 시황공장의 수혜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8월부터 발주가 시작돼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GST 뭐 3분기에도 조금 좋은 실적을 내놓기도 했지만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용역 매출의 증가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용역 매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장비주들은 전형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러한 전방 업체들 투자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은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역 매출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납품했던 장비의 유지 보수 또는 소모품 교체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할 수 있는 그런 매출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ST 올해 예상되는 용역 매출이 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 실적을 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 매출의 증가는 다른 장비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제 실적 성장입니다. GST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액은 1,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0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GST의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467억 원 부근입니다. 그런데 BW가 있는데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희석 PER 같은 경우가 예상되는 실적 대비 5배 수준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에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GST는 가격을 얼마나 잡을까요? GST 같은 경우는 이제 4,000원 초반대부터 10월 달에 뭐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횡보 구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뭐 동종업계 대비 특히나 시황공장 뭐 수혜주로 엮이는 테스나 PSK 뭐 오늘도 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내년 실적을 바라본다면 PER 5배 조금 과도한 저평가로 판단되기 때문에 5,200원에서 5,300원 이 밴드를 적용해서 이 구간에서는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대규모 외국인 수급파에 의해서 신고가 행진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승승장구한다면 GST가 후발주자로 굉장한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9,000원 부근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이제 종목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김소희 전문가님. 네, 저 GST도 저도 잠깐 봤었던 종목인데요. 이제 차트 모양도 이쁘고 회사도 저평가돼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긴 한데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았다고 해도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100억 원대 수주 계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도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주가 좀 빠졌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상 삼성전자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그날 조금 마지막 동시효과에 좀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횡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성전자 수주 공시가 그때 100억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시황 공장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한 수혜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4분기는 3분기 대비 실적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답변을 주신 또 정돈 멘토의 질문으로 되받겠습니다. 예, 알티캐스트 신규 상장 종목이라 저도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는 종목이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실적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수급적인 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물량이라든지 기관의 공모 물량이 있기 마련인데 의무 확약을 배제하고서 시장에 현재 풀릴 수 있는 지금 물량이 좀 대규모로 출회가 가능한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상 공모가
주가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공모를 받은 기관 물량은 급하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벤처금융,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투자를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굉장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벤처 물량을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100만 주가 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행 이슈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상장 전에 IPO 상장 단계에서 그 거래 금액 자체가 공모가보다는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VC에서 나오는 작은 물량도 또한 저는 그렇게 많이 출회될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지금 주가 추이를 제가 잠시만요. 지금 거래 일자가 한 일주일가량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날 거래된 금액대 이후로는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매수도 상당히 견고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체에서 가격적인 저는 메리트가 더 있고 더 앞으로 우상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잡고 넘어가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각자 자신의 종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설명을 더 추가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 종목 모두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투자로 연결이 된다면 좋은 수익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소희, 정동훈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는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자, 먼저 현재 어떻게 결산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12월 1주차에 걸쳐서 월화 이틀 딱 해가지고 그냥 목표 달성 너무 일찍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이상로 멘토님께서 이대로는 뭐 있을 수 없다,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2차 도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살짝 좀 실패를 했습니다. 1.3%, 일단 수익을 낸 게 어딥니까? 1.3% 요즘 은행에 적금을 들어도 2.6% 이자밖에 힘든데, 한 반년치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해볼 수 있고요. 사실 거기서 그냥 딱 멈췄으면은 이상로 멘토께서 전적 관리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습니다만, 우리 또 이상로 멘토님께서 순박해. 그래가지고, 순수한 마음에, 한 번 더 하고 싶다. 여러분을 위해서 좀 더 애쓰려고 하다가, 괜히 그냥 1패를 추가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오히려 더 이쁘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전 8승 6패, 이 중에 1패는 저 개인적으로 좀 지워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께서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자, 12월 2주차입니다. 네,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았죠. 이번 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요일에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4.2%로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성로 멘토님의 이 결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전환되려고 이 포트의 모습이 전환되려고 믿고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시장이 차라리 오늘 같은 시장이 좀 더 낫죠. 빠졌다가 장중에 다시 이렇게 손실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상당히 리드미컬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빠져서 끝날 때까지 쭉 빠진다면 그때는 더욱더 손해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희노애락이 오늘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화도 났고요. 시장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에는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시장은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고, 기회는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잃지 않게 된다면 다음 주도 그리고 월요일도 또다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두 종목 정도 AS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제관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대륙제관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장중에 지금 2%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가상 5,410원짜리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륙제관의 중요한 가격 밴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5,250원 가격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5,400원 밴드입니다. 그래서 5,4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마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단은 5,550원이거든요. 그냥 1차적인 목표 가격대를 5,500원까지 좀 더 홀딩 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간 밴드를 돌파하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시총 1,000억 원의 복귀를 앞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턴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넥스턴 아쉽게도 제가 손절 가격을 짧게 잡는 바람에 손절이 된 종목군이었는데, 넥스턴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시세를 뽑아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가 오늘 장중에 지수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넥스턴 오늘 5,800원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소형주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려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항상 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 가격대에 정리를 하지 못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를 때는 우리가 이익을 실현하면서 기분 좋게 나오고 또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넥스턴도 지금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은 아직까지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홀딩을 하셔서 더욱더 큰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단가까지 올랐다는 거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시 30분부터 들어오는 종목 상담 문자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전화를 다 했습니다. 네, 제가 수요일날 전화로 왔던 거 오늘 이제 다 처리를 했는데, 그만큼 많은 분량을 보내주시더라도 제가 또다시 연락을 해 드릴 테니까 꼭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고, 상담에 그리고 계좌 수익률에 좀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군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TK케미칼이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한번 TK케미칼 한번 같이 볼게요.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소재 관련이었죠. 첨단 신소재 개발을 했다. 바로 쥬라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성공하면서 양산에 착수하겠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 종목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가격 밴드 자체에서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1600원대를 자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군 같은 경우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이 하단에 1600원 밴드 자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급하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타서 우리는 하단 밴드를 한 번 더 공략해 보시자. 그만큼 저항 구간을 많이 돌파했기 때문에 한 번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종목군 급하게 쫓아가셔서 상담 문자 보내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음은 DI가 오늘 9% 상승했는데 DI 한번 같이 볼게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국화빵에도 국화는 들어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DI에는 싸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이 관련주로 오르는 모습 참 난해하다 그죠? 그래도 저는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DI 같은 경우 오늘 싸이의 복귀 소식에 다시 한 번 더 큰 급등세를 좀 이루는 모습이었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전형적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거래량이 이만큼 100만 주 이상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돌파를 할 때 갭 상승이 일어나면 무조건 돌파가 가능한 가격이다. 하지만 갭 상승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차트를 만약에 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확률이 더욱더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 조건 기억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갭 상승이라는 거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DI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7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 20점, 업황 테마 점수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볼게요. 자, 빠진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계시는 분들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주식 중에요. 우리가 보다가 보면 이렇게 반등이 크게 안 나타나고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세력이 이탈해 나갔다고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 한번 보시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량이 분명히 남아있다면 이렇게 안 밀린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그재그를 이루면서 조정과 상승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 종목군은 그냥 밀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규적인 매수가 조금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일봉상의 거래량보다는 우리가 월봉상의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봉상의 작은 거래량보다는 월봉상의 큰 거래량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S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지분 5% 추가적으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도 관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점수 3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 30점,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한전기술이 오늘 3%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왜 빠졌을까요? 오늘 한국전력에서 한전기술에 대해 지분을 4% 매각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850억 가량이 되겠고 한전기술에 대한 공백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한전기술에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요. 하단 자체를 계속적으로 터치하는 모습은 제가 좋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나쁘다고 했습니까?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단이 첫 번째 하단인가요? 아닙니다. 첫 번째 하단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또 내려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지지를 받을 확률보다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세 이탈이 나올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이 종목군 밑에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한 개만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고요. 파세코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를 지금 현재 5,540원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형적인 세력주가 될 수 있겠죠. 파세코 한번 같이 보시면 월봉과 주봉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넘어가시면요. 자, 주봉 한번 보고요. 그리고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과 주봉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양봉 3개가 그대로 올라왔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파동 자체를 한 가지 파동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가 한 가지 파동이 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정 가격, 2분의 1 가격대만 잡더라도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대로는 4,500원에서 4,700원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과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은 공략을 하실 경우에는 하단 밴드를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좋지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 자체가 한 번에 윗꼬리를 크게 달고는 하락할 때 거래량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 심리는 하락권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적인 부분 4,500원 가장 명심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넥스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넥스턴 다시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종목군이죠. 그래서 우리의 손저가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종목군이고, 이런 종목군은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있던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려고 지금 올리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차트 점수를 상당히 높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종목군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목표가를 정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차트 점수 90점, 가치 점수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적 하나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못 써먹었습니다. 혹시 오늘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는 좀 더 크게 오르는 모습,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부적 나갑니다. 보셨죠? 자, 상한가를 불러오는 부적입니다. 일단은 이런 거 보시고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제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코스피, 코스닥, 진격 앞으로! 네, 우리 이상로 멘토님 이제 진격하다 못해서 이제 부적까지 또 여러분께 또 날려드리는 또 이런 성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장가 가시더니 안 하던 일까지 이제 하시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기분 좋습니다. 연말연시에 신년 사주 운세 부적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가는데 그런 갈증을 오늘 이상로 멘토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준 것 같습니다. 저게 특별한 아주 그런 거라기보다는 또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잘게 형성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상한 왜 저기 이상한 거지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의 선의를 담아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음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거 받았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 생기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 이런 걸 노린 거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뒷마무리하기 되게 힘드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